다지아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중국어 제3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음식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7년 전에 중국 산동성 청도에 있는 해양대학으로 중국어를 공부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인 거야 정한 이치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힘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여태까지 먹어왔던 음식과 현지의 음식이 너무 달라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스스로 음식을 해먹을까 아니면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현지의 음식을 사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왕에 중국어를 공부하러 가니까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자.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현지의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원래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밥만 촉촉하고 고슬고슬하면 반찬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찬이 좀 물리면 밥에다가 이 반찬 저 반찬 집어넣고 계란 후라이 한두 개 해서 넣은 다음에 고추장 조금 집어넣고 참기름 듬뿍 집어넣어서 비빔밥을 해먹어도 맛있고 반찬을 하다 남은 이 야채 저 야채를 집어넣어서 전을 부쳐 먹어도 맛있고 얼큰한 국물이 먹고 싶으면 라면을 끓여 먹어도 맛있고 또 뭐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가끔 밖에 나가서 사 먹어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국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뭘 먹을까? 점심에는 또 뭘 먹어야 하나? 저녁에는 또 뭘 먹을까? 계속해서 입에서는 중국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도리지를 하고 또 위에서는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고 도리지를 해서 도대체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이 어떤 점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길래 이렇게 음식 먹는 게 힘든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 음식은 일단 주식이 밥입니다. 밥도 찰지고 촉촉하고 고슬고슬한 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토가 넓다 보니까 남방 쪽의 주식과 북방 쪽의 주식이 다릅니다. 남방 쪽은 논농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밥이 주식이고 북방 쪽은 밭농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면류나 만두, 전병, 빵 같은 밀가루 음식이 주식입니다. 또 남방 쪽이 밥이 주식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밥과 우리 밥은 많이 다릅니다. 중국 밥은 찰기가 적어서 퍼슬퍼슬한 그런 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식탁 위에다가 밥그릇을 놓고 수저로 떠서 밥을 먹지만 중국인들이 밥을 먹을 때는 밥 공기를 손에 들고 입 가까이에 가져간 다음에 젓가락을 사용해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음식을 보면 고추나 또는 고춧가루가 이렇게 들어간 매콤한 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맛이 조금 강한 편이고 야채를 데쳐가지고 참기름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조물조물해서 먹는 나물류가 많기 때문에 음식이 비교적 담백하고 이에 반해서 중국 요리는 무쳐 먹는 나물 요리보다는 튀겨 먹거나 또는 볶아 먹는 그런 요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느끼합니다. 그리고 짠맛이 비교적 강한 편이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식을 보면 향신료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쇠고기 뭇국을 끓였거나 또는 떡국 같은 걸 끓였을 때 식구들이 후추를 조금 사 먹는 거 이외에는 향신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음식은 향신료를 대단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먹는 게 겁이 나고 먹는다 하더라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이제 국토가 굉장히 넓고 또 민족도 56개의 민족이 모여 살다 보니까 민족마다 고유한 음식이 있고 그래서 음식의 종류가 대단히 많고 또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통 중국에서는 중국 요리를 4대 요리로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북경 요리, 베이징 차이가 있고 상해 지역에서 발달한 상하이 차이, 또 사천 지역에서 발달한 스촨 차이, 광동 지역에서 발달한 광동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그 4대 음식의 뭐 특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표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징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차이의 특징은 국경 지역이 역사적으로 그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궁중 요리 같은 고급 요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몹시 춥기 때문에 볶음 요리라든가 튀김 요리 같은 그 고칼로리 그 음식이 발달되어 있고 그 재료는 해산물보다는 육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차이의 그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베이징 하오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를 껍질과 살 그 사이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약한 불에서 장시간 굽습니다. 그래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찜 요리가 되는 북경식 그 구운 오리입니다. 두 번째는 찡지양 로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얇게 채썬 그 돼지고기를 춘장에 볶아가지고 그 두부 피에다가 싸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짜장면, 자장면입니다. 한국의 자장면과 중국의 자장면은 다릅니다. 한국의 그 자장면은 춘장에다가 야채와 고기를 듬뿍 넣고 이렇게 볶다가 나중에 전분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걸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은 그 면 위에다가 걸쭉한 소스를 이렇게 얹어서 비벼 먹습니다. 그런데 북경의 그 자장면은 춘장에다가 야채와 전분을 사용하지 않고 그 갈은 돼지고기만 집어넣어서 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짭짤하고 되직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면 위에다가 이 되직한 소스를 얹고 그 위에다가 야채를 신용으로만 얹어주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고수라고 불리는 향이 강한 시향차이를 이렇게 얹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샹하이 차이. 상해는 양쯔강과 황해가 만나는 항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해산물 요리가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게요리나 새우 요리가 유명합니다. 샹하이 차이의 특징은 색깔이 화려하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통 요리법에 그 서우의 요리 방법이나 또는 그 재료가 혼합된 퓨전 음식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특히 그 샹하이 차이는 그 조리를 할 때 중국 고유의 간장인 찌양녀와 설탕을 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맛이 그 단 편입니다. 샹하이 차이의 대표 음식으로는 따자시에가 있습니다. 따자시에는 주먹만한 크기에 다리에 털이 많이 나 있는 민물개를 달짝지근한 간장과 떡을 집어넣어서 찝니다. 우리나라의 꽃게 찜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아오롱바오가 있습니다. 그 얇은 만두피에 육즙이 가득한 소를 집어넣어서 쪄낸 만두입니다. 시아오롱바오를 먹을 때는 만두 안에 그 육즙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똥포로가 있습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그 돼지고기를 간장에 조여가지고 청경채와 함께 먹습니다. 북송시대의 시인이자 문장가였던 소동파가 고안해낸 음식이다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을 따서 똥포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스촨 차이 사천 요리입니다. 사천 지역은 여름이 몹시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음식물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향신료를 아주 강하게 씁니다. 고추라든가 후추, 산초 열매인 화지아오, 그다음에 마늘, 파 등을 듬뿍듬뿍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륙의 특성상 해산물은 그 적게 사용을 하고 그 곡류라든가 채소 또는 닭이나 오리를 주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천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운맛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운맛의 핵심은 산초 열매인 화지아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추의 매운맛은 그 얼큰한 매운맛인데 비해서 혀가 얼얼한 마비되는 듯한 그런 매운맛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마라탕과 마라샹궈를 파는 가게가 점점 그 많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음식들이 모두 그 스촨 차이에 해당됩니다. 사천 요리 스촨 차이의 대표 음식으로는 마포 떡푸가 있습니다. 연두부와 점인 고기를 두반장에 볶다가 고추나 그 화지아오를 집어넣어서 매운맛을 낸 그런 음식입니다. 후어구어는 중국식 샤브샤브입니다. 얇게 썬 그 고기나 해산물 또 야채를 뜨거운 육수에 데쳐 먹는 요리입니다. 그 다음은 딴딴미엔이 있습니다. 땅콩 기름에 땅콩,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다음 마늘 등을 볶다가 그 위에 삶은 국수를 얹고 또 그 위에다가 돼지고기, 파 등의 고명을 얹어가지고 비벼 먹는 비빔국수입니다. 이전에 이 비빔국수를 멜 때 메고 다니면서 팔았다 그래가지고 멜 담자를 써서 딴딴면이라고 이름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라 롱샤가 있습니다. 민물 가재를 화지아오와 볶아가지고 매운맛을 낸 그런 음식입니다. 제 남편은 매운 음식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할 때 김밥을 쌀 때도 남편이 먹는 김밥은 따로 그 청양고추를 다져 넣어서 만들고 계란 부침을 할 때도 청양고추를 이렇게 다져서 넣어서 해줘야 맛있다고 하는데 이전에 그 중국에 왔을 때 말라 롱시아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샀었는데 조금 먹다가 더는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을 조금 먹고 나서도 입술이 붉힐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맵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동 차이가 있습니다. 광동 지역의 요리는 그 중국의 전통 요리 기법에다가 국제적인 요리 기법이나 재료가 혼합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중국 음식입니다. 광동 차이는 간을 싱겁게 하고 기름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담백합니다. 광동 차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재료가 아주 많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날개 달린 것 중에서는 비행기만 빼고 다 먹고 다리가 달린 것 중에서는 책상만 빼고 다 먹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광동 지역의 식재료는 매우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대표 음식으로는 띠엔신이 있습니다. 광동 지역에서는 광동 사투리로 딤섬이라고 부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거리고 만두류가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닭발이나 쌀죽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다음은 당초로 탕수육입니다. 탕수육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는 중국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딴타가 있습니다. 에그타르트입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된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중국의 4대 요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안녕히 계십시오. 再见.